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미술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미술은 탄생하고 또 소멸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 이제는 동시대 미술을 얘기할 때 빼놓으면 섭섭한 아티스트가 되었죠? 오늘 소개할 작가는 인베이더입니다. 인베이더를 소개하려고 마음먹은 건 지금 보여드리는 파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데미안 허스트와의 독특한 NFT 프로젝트로 알려진 해니가 이번에 인베이더와 실크스크린 파나를 만들었죠. 해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제일 큰 에디션 작품은 80호보다 살짝 큰 사이즈의 가격은 8,000달러이고 가장 작은 10호 사이즈는 1,500달러라네요. 파나 출시에 맞춰서 2025년 1월 19일까지 런던에서 전시도 열리고 있어요. 작가는 서울 침략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인베이더가 서울에 왔습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홍대 부근에 새 작품이 설치됐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작가의 작품 3점 중 2점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고 남은 1점도 절반가량 뜯겨져 나갔다고 하네요. 너무 속상하죠? 다행히 소주 작품은 작가가 타일들을 회수했다고 하니 다른 곳에 다시 안전하게 붙여졌으면 좋겠어요. 홍대에 붙여진 3점 외에도 서울에 붙여진 인베이더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태극 모양 인베이더, 무궁화 모양 인베이더도 보이네요. 배경으로 GD 음악을 깔았는데 GD가 직접 와서 댓글도 남겼어요. 이렇게 2개의 사건을 소개드렸으니 인베이더가 인스타를 시작했던 2013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헬륨 풍선으로 된 기상 관측기구를 이용해 그의 작품을 우주로 발사하려는 시도를 기록한 단편 영화 아트 포 스페이스가 2013년 조나단 르바인 갤러리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담긴 영상은 인베이더의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거리에 불법으로 작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인베이더는 종종 경찰서 신세를 져요. 뱅크시에 비하면 좀 허술한 면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인베이더가 작품을 시작했고 여전히 주무대인 프랑스에서 이러한 불법은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거나 심지어 징역을 살기도 한대요. 하지만 작가는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절대 막을 순 없을 거라고 말해요. 같은 해 연말 인베이더는 뉴욕을 방문했어요. 뉴욕을 빅 애플이란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청사가를 포함한 25개의 작품을 뉴욕에 남겼어요. 이게 어떤 의미지? 궁금해지죠?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 농담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요. 현대 시스템에 딴지 걸고 조롱하고 도발하고 비틀어서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농담이 신격화되고 권위로 인정받는 순간이다. 라고요. 의미심장하죠? 뉴욕에 있는 다른 작품이에요. 스페이스 인베이더처럼 게임이죠.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하는 동키콩이 주인공이에요. 이쯤에서 왜 작가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줄여서 인베이더란 이름을 택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죠. 흔히 386 세대들은 어렸을 때 오락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오락실이란 게 등장했는데 이 중에서 1978년 타이토에서 개발한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슈팅 게임이었죠. 이 게임은 타임즈가 선정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디오 게임 탑 10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플레이어는 대공포와 방어벽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외계인을 맞춰야 했죠. 이처럼 지구를 침공한다는 개념과 함께 현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뒤떨어진 해상도 덕분에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였어요. 작가 인베이더는 이 2가지 개념 모두 자기 작품의 컨셉으로 만들었던 거죠. 1969년생이라고 하니 이제 50대 중년이세요. 멀리서 촬영했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인베이더에 대한 정보는 아주 풍부하죠. 에콜 보자르를 졸업했고 또 작가의 오랜 친구이자 낮에는 프로그래머인 미스터 블루라는 공범도 있다고 해요. 뱅크시가 스탠시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에 비해 인베이더는 모자이크 방식이에요. 그리고 모자이크의 소재는 타일입니다. 그것도 프랑스 타일 회사 에모드 브리아르가 제작한 타일을 쓰는데 이 회사 제품은 색상이 25가지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인베이더는 아주 예쁜 분홍색 타일은 없다고 아쉬워한대요. 암튼 에스키스부터 모든 작업이 시작되죠. 모눈 종이의 컬러펜이라 귀엽네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2013년 성탄절에 작가가 남긴 작품이죠. 인베이더가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있어요. 스페이스 인베이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개, 오징어, 문어, UFO 이렇게 4개라고 하는데요. 이 산타는 문어일 것 같죠? 사실 인베이더의 작업들은 오리지널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캐릭터와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는 않고 그리고 매우 귀여워졌죠? 아마도 눈의 표현 덕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산타 인베이더는 곁눈질하고 있고 이 인베이더는 초롱초롱 아니면 글썽글썽한 눈 같죠? 반짝이는 거울을 이용한 작품이에요. 작가는 이 작품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블링블링한 작품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2014년이 밝았고 작가는 홍콩으로 갔어요. 인베이더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1999년 이후 전 세계 4,000점 이상의 작품으로 확대되었어요. 또 작품이 설치되는 곳은 전 세계 도시의 벽, 다리, 기념비, 터널, 보행로, 계단, 난간, 문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합니다.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필수품 중 하나는 바로 사다리이죠. 인베이더에게 있어서 사다리는 정말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손을 탈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높은 곳에 설치하죠. 인베이더가 설치된 이 장소가 작가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코즈웨이 베이는 대형 쇼핑몰과 다양한 맛집들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빛의 양 가게 간판 위로 벽색과 유사한 보호색을 가진 문어 인베이더가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게시물은 독특한 개념인 리액티베이터스를 강조하는데요. 작가님은 홍콩에 팩맨 작품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공사 같은 공권력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해요. 이때 리액티베이터스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작품이 재창조되었어요. 그들은 파손되거나 사라진 인베이더를 재건하는 수호자들이라고 해요. 사족을 달자면 이들은 전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보수를 마친 작품이 원래 있던 곳에 설치되기 전에 작품을 인베이더에게 보내 정식으로 검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여러 캐릭터와 함께 아톰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준 캐릭터예요. 일본 침공을 준비 중인 작가에게 아톰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어요. 모는 종이 에스키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 때 완벽한 설계도가 됩니다. 이 귀여운 소녀는 어떻게 설치되었을까요? 이렇게 설치되었네요. 센스있게 왼편 하단에 지나가는 행인을 같이 넣어서 작품의 사이즈를 짐작하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2층 높이에 설치되어서 도둑놈들이 쉽게 훔쳐가거나 파손하기 어렵게 해놓았죠. 저도 작품 설치 때문에 가끔 사다리를 타곤 하는데요. 저 높이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도 실제로 사다리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죠. 아톰과 더불어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캐릭터죠. 도라에몽도 이렇게 등장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도라에몽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다가 문득 나는 도라에몽의 만능 주머니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죠. 도라에몽의 만능 주머니가 있는 배에 인베이더가 표현되어 있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소개할 게 너무 많지만 이 아톰이 너무 귀여워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붉은 화염이 나오는 아톰 부츠는 미스치프의 재해석으로 작품화되기도 했었죠. 저는 대림미술관 전시 때 아톰 부츠를 신어보면서 날 수도 있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인베이더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나 봐요. 플라이 투 더 문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톰 도라에몽에 이어 건담입니다. 도쿄 오다이바에 설치된 건담은 높이가 20m가 되는 랜드마크예요. 이곳 역시 침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려진 작품은 그랜다이저예요. 제겐 생소하지만 1969년생인 작가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건담보다는 마징가와 그랜다이저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 접착제에도 관심이 커요. 지난 서울 침공 때처럼 도둑들로부터 타일을 지켜내기 위해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작업했으니 일본 접착제를 사용해주는 센스가 있으세요. 도난 방지를 위해서 또 이런 방법도 쓴다고 하시는데요. 가마에서 타일을 구울 때 찬물에 담금질하는 거죠. 급격한 온도차를 주면 누가 그것을 떼내려 했을 때 쿠키처럼 부스러진다고 해요. 훔쳐가려다가 타일들이 바스라지면 떼어가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겠죠? 파리로 돌아온 인베이더는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카오스의 컴패니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카소더라고요. 이 작업은 얼굴보다는 줄무늬 셔츠가 피카소의 상징인 거죠. 피카소는 니트, 폴로 셔츠, 티셔츠 가릴 거 없이 하얀 바탕에 청색 줄무늬를 좋아했다고 해요. 특히 브레통 셔츠를 좋아했는데 이 셔츠는 위험한 질주에서 말론 블란도가,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입어서 더 유명해졌죠. 파나에 서명을 해요. 서명 귀여우시죠? 요 이쁜 침략자들은 마치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후다닥 작업을 해치우려면 차체는 작고 트렁크가 큰 해치백이 찰떡이죠. 안전을 위한 노란색 야광 점퍼와 사다리, 그리고 본드통이 보여요.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작업해야 하는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애환이 담긴 트렁크예요. 일터에서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다리 타실 땐 제발 딴짓 하시면 안 돼요. 안전이 최고죠. 페르라세즈 묘지 앞 벽면 타일이 손상되었어요. 그걸 놓치지 않는 인베이더가 이렇게 십자가들이 줄지어 있는 작품으로 메꿔줬어요. 이런 게 스트리트 아트의 재미기도 하죠. 작가님 작품의 설치와 위치는 지도와 책으로 출판되고 또 웹사이트와 앱 플래시 인베이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작업을 도심 속 침술이라고 표현하죠. 이 플래시 인베이더라는 앱은 저도 파리 갔을 때 친구가 자랑해서 알았는데요. 이렇게 도시 곳곳에 있는 작품 헌팅을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앱은 35만 명이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랭킹 1위는 한 프랑스 항공사 소속 기장이라고 하네요. 거울 타일은 인베이더와 잘 어울려요. 우리를 반영하는 외계 침략자 느낌이잖아요. 마치 프레데터의 핵심이자 최강 기능인 클라킹을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긴 다시 홍콩이에요. 2014년 11월의 마지막 날, 인베이더 작가는 밤 설치 작업을 마치고 되돌아갑니다. 인베이더의 공범, 미스터 블루가 촬영했겠죠?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베이더보다 리액티베이터들의 활동에 더 울컥했어요. 독식이 아닌 동료의 문화는 관심과 참여를 양분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